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삼 품목을 살펴볼 텐데요. 약관 이름이 작물 특정 시설 종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인삼하고 인삼 해가림 시설인데, 인삼에 대해서는 작물 특정,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종합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이론서 해설 11장에 실려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삼에 대해서는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요. 인삼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의 종합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편에서 다시 살펴볼 거고요. 인삼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태풍, 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조수해, 이게 2024년도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만 콕 집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특정 위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질은 수확감소 보장입니다. 다른 밭작물 품목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수확량, 사전에 정해진 수확량에 비해서 피해가 발생한 후에 수확량이 감소를 했으면 그 감소된 만큼 피해율을 구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수확감소 보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일반적인 수확감소 보장의 피해율이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미봉상 감소량을 빼고 이것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피해율을 구하는 거에 비해서 인삼의 경우에는 1 수확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 곱하기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이렇게 약간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것을 조금만 변형을 해보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변형을 해보죠. 1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은 달리 쓰면 기준 수확량분의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수확량에는 그 미보상 감소량까지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수확량은 일반적인 그 밭작물의 평년 수확량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년 수확량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 결국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것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전형적인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피해율과 같은 산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삼은 보험의 목적이 인삼, 작물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편에서 다시 살펴볼 거고요. 아마 이제 인삼의 경우에는 특정한 재해,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의 종합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 같이 태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우박, 냉해, 폭염, 이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특정위험 보장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인삼의 보장 내용은 그 다른 밭작물과 마찬가지로 수확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즉 기준 수확량이라고 해서 미리 정해놓은 수확량이 있는데요. 그거 대비해서 실제로 수확한 그 수확량이 얼마인지, 얼마나 줄었는지를 측정을 해서 피해율을 산정하는 그런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특정 위험 보장,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정 위험을 보장한다고 했는데요. 보상하는 재해는 여기 보는 것 같이 태풍에서부터 폭염까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각 그 재해마다 담보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그 상품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태풍, 강풍의 경우에는 특보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바람과 비 또는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의 경우에도 적과 후에 특정 위험을 보장을 하죠. 이때 이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 동상, 일수 피해, 이제 이렇게 7가지를 그 보상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태풍, 강풍하고 그 정의가 같습니다. 인삼의 경우에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폭설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보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이 눈 또는 24시간 신적설, 그러니까 새롭게 쌓인 눈이죠. 신적설이 5cm 이상인 상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종합위험에도 설해가 있죠. 종합위험에도 설해가 있는데 이때는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인삼의 폭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24시간 신적설, 새로 쌓인 눈이 5cm 이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호우가 있는데요. 역시 특보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이 비 또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상태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합니다. 적과전 종합의 경우에도 그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경우에 보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요 점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침수가 새롭게 그 보상하는 재해인데요. 인삼에 특화된 재해인데요.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어 상면이 물에 잠긴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상면이라고 하면 그 인삼을 심는 이런 그 밭 두둑이 되겠습니다. 그 상면은 15c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이상 물이 차가지고 침수가 됐을 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박은 종합위험의 우박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해가 있는데요. 종합위험에서 냉해라고 하면 농작물 성장 기간 중 작물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반면에 그 인삼의 냉해는 구체적으로 출하 및 전엽기에 해당 지역 최저 기온 0도씨 이하 찬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다만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출하 및 전엽기 하면, 출하면 이게 싹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엽기 하면 이제 그 4월, 5월에 전엽, 그러니까 잎사귀가 이렇게 펼쳐지는 시기를 전엽기라고 하는데요. 그 전엽기에 해당 지역 최저 기온 0도씨, 0.5도씨 이하 찬 기온이 발생한 피해,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종합오염 폭염에는 그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인삼에서의 폭염은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 30도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잎의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인 경우에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 가로넣기에 뭐 참 그 좋겠죠. 가로넣기 1점짜리 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 이렇게 좋은 그런 문제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가 이렇게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해서 인삼은 유일하게 특정 위험 보장 상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해가림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 종합위험에 대해서 종합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자연재해, 일반적인 다른 밭작물의 자연재해하고 달리 태풍, 우박, 호우, 강풍,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재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밭작물의 자연재해는 이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냉해,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재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한해라든지 뭐 냉해 이런 것들이 그 해가림 시설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이제 자연재해에서 종합위험에서 조금 다른 점이고요. 이 해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편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인삼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삼에 대해서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요. 다른 밭작물하고 대부분 공통됩니다. 다른 점이 이제 여기 5번하고 7번이 있는데요. 연작장애, 염류장애 등 생육장애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연작장애라고 하면 이제 이어짓기죠. 연달아서 심어서 발생하는 이제 잘 자라지 않는 이런 그 피해를 연작장애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염류장애라고 할 때는 그 염류장애는 토양 중에 염류가 많을 경우 재배하는 작물에 피해 주어 생육이 위축되고 심하면 고사하게 되는 현상인데, 이제 이게 비료 같은 걸 많이 줘가지고 이게 쌓이게 되면 이런 이제 염류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림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해서 생긴 손해, 이 인삼이 음지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다 보니까 해가림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해가림 시설이 노후됐거나 망가져가지고 햇빛을 너무 쬐가지고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되겠고요. 자, 상품 내용을 하나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삼은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1형은 5월 1일 날 가입합니다. 5월 1일 날 가입해서 그 다음에 4월 30일까지 보장을 하게 되고요. 물론 5월 1일 이후 가입하면 이제 계약期限 24시가 되겠습니다. 2형은 11월 1일 날 가입해서 그 다음에 10월 31일까지 보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2형밖에 없었습니다. 11월 1일 날 가입해서 다음에 10월 31일까지 보장하는 이런 상품이 있었는데, 그 1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형은 4월에 가입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1형이 나중에 생겼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 너무 깊이 따지지 마시고요. 자,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자, 5월 1일에 가입하는 게 1형이고 11월 1일에 가입하는 게 2형이 되겠습니다. 자, 1형을 4월 30일 날 6년근이라고 치면 그 4월에 가입할 때 6년근은 원래 이제 인수 제한인데, 이때 그 전해부터 4월에 가입한 인삼이다 그러면 4월에 6년근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10월 31일까지 보장 기간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연근별 이제 보상 가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배 면적을 곱해서 가입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연근별 이제 보상 가액은 그 인삼 가액이 농협통계 및 농진청 자료를 기출해서 연근별 수입되는 누적 생산비를 고려해서 연근별로 차등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2년근부터 6년근까지 그 인삼 가액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연근별 가액에 재배 면적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때 1형은 보험 가입 연도의 연근을 곱하고요. 2형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연도 플러스 1년의 연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형은 지금 4월달에 가입을 하게 되죠. 4월달에 가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4월달에 6년근을 가입하게 되면 가입연도 연근, 즉 6년근 기준 가액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요. 2형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연도 1년의 연금, 즉 11월에 가입하니까 11월에 예를 들어 5년근 가입을 한다 그러면 가입 연도 플러스 1년, 즉 6년근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2형의 경우에는 11월에 가입하기 때문에 주로 그 다음 해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게 되죠. 그래서 1형의 경우에는 보험 4월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연도 연금, 그 다음에 2형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연도 플러스 1년의 연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보험료는 가입 금액의 영업요율과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리고 방제시설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때 방제시설은 관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5% 할인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만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금 산정식이지요. 이때 이제 피해율은 1- 수확량 나누기 연근별 기준 수확량 곱하기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긴 할 텐데요. 이 인삼은 단위 면적당 즉 제곱미터당 수확량,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준 수확량이라고 있습니다. 기준 수확량도 역시 제곱미터당 기준 수확량입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반 밭작물이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평년 수확량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 이렇게 되겠죠. 요걸 다시 쓰면 기준 수확량분의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수확량에 그 미보상 감수량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기준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평년 수확량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즉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피해율 구하는 공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그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피해 면적 비율로 보면 되겠죠. 피해 면적 비율을 곱해주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수확량도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고 연근별 기준 수확량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은 10%에서 40%까지 있는 것도 이제 다른 밭작물과 동일하고요. 이때 2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보험금은 기발생 지급보험금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조금 좀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많은 규정인데 하여간 2회 이상 보험사고 발생하면 지급보험금은 이미 발생한 보험금을 빼고 계산한다.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근별 기준 수확량이 있는데요. 가입 당시 연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년근부터 5년근까지 기준 수확량이 있는데 표준부터 표준 기준 수확량을 적용을 하고 이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불량을 적용하고 아주 좋으면 또 우수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근 같으면 0.73kg 즉 730g per 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730g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수확량을 실제 수확을 해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이 뭐 600g이다. 그러면 1-730분의 600. 자, 이런 식으로 피해율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율 계산하는 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수제한 목적물이 있습니다. 이 검은 글씨는 밭작물에 공통되는 인수제한 항목이고요. 자, 인삼에 고유한 그 인수제한 내용을 보면 2년근 미만 또는 6년근 이상의 인삼은 인수제한입니다. 즉 2년근부터 5년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6년근의 경우에는 그 1형 상품에 6년근으로 옛날부터 직전 연도에 가입했다 그러면 6년근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6년째 되는 해라고 치면 시작이면 1형의 경우에 이제 4월에 가입을 하게 되죠. 여기 4월에 가입해서 다음에 4월까지인데 4월에 보험이 만기가 됐다 그러면 그 5년근까지만 가입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완화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6년근도 가입을 해서 10월 31일까지 보장기간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양삼, 장례삼, 묘삼, 수경재배인삼은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산양삼이나 장례삼은 산에다 그 인삼씨앗을 뿌려놓은 걸 얘기하죠. 그리고 묘삼은 이제 그러니까 모종으로 쓰기 위한 그 인삼을 이제 묘삼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인삼 씨앗을 뿌려가지고 모를 길러서 그 다음에 1년 길러서 인삼밭에 이제 정식을 하거나 또는 그 전에 가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봄부터 나오는 싹을 재배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재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10년 이내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는 인수제한입니다. 노는 6년 이내고요. 그러니까 인삼이 한 번 심으면 이게 굉장히 그 땅을 좀
그 피폐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이내에 인삼을 심었던 밭에 다시 심는다 그러면 인삼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이내, 이 상당한 기간이죠.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는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인 농지도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15cm 이상, 상면이 15cm 이상 잠겼을 경우에도 인수 제한이었죠.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인 농지는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이전에 피해가 이미 발생한 농지도 인수 제한인데, 단 자기 부담 비율 미만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 발생 부분을 수확한 경우에는 농지 남은 부분에 한해서 인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삼이 단연생이다 보니까 그 전에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체를 보험을 못 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담 비율 미만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이상 발생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 그러면 가입이 안 되겠지만, 자기 부담 미만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이 밭이 이제 인삼밭이 있는데 일부가 피해를 봐서 여기를 수확을 다 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밭작물하고 동일하니까요. 다른 밭작물 32기간 이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인삼밭 사진을 좀 몇 장 보고 오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인삼밭에 해가림 시설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차양막을 하고 이 목재로 지금 해가림 시설을 했죠. 자, 해가림 시설에 철제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파이프로 해가림 시설을 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 2년생 정도 된 그런 인삼 새싹입니다. 새싹이 새로 나오고 있네요. 자, 이것은 뭐 이제 5년, 6년생 인삼이네요. 요건 그 인삼 꽃이 폈는데 요 인삼 꽃을 또 전부 따줘야 이게 인삼으로 영양분이 잘 간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인삼밭 여기 모식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지주목 간격이 되겠습니다. 지주목 하나에서 하나 간격이 이제 지주목 간격이 되겠고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 뭐 배수로 또는 그 작업로로 쓰이는 곳을 이제 보통 고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작물을 심는 부분 요것을 이제 두둑이라고 하고, 두둑과 고랑을 합해서 이제 이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 그 밭작물 편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할 경우에 이 수확을 요 한 칸 단위로 합니다. 이 한 칸에 몇 칸이 피해를 봤는지 또는 몇 칸에서 수확을 했는지를 가지고 면적을 따지게 되는데요. 이 한 칸의 면적은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 더하기 고랑폭 해가지고 한 칸의 면적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초 가입 조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최초 가입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가입 직후에 이것을 조사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손해평가사가 한다기보다는 인수심사에 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의 재배 상태를 조사하고 실제 경작 면적, 기고사 면적, 그 다음에 인삼의 생육 상태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본 조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고요. 사고 접수 농지 또는 조사가 필요한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고 접수 직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는지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량 조사가 결정이 됐으면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또는 표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전수조사는 전체를 수확을 하는 경우에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일부만 수확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밭에 일부만 수확한다 그러면 하여튼 수확하는 거 전체를 무게를 재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산정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표본 조사는 그에 반해서 표본 구간표에 따른 그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해서 이 표본 칸에 해당되는 인삼을 수확을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추정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수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제 근본 수확 칸수 몇 칸을 수확하는지 이 칸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해가림 시설에 몇 칸을 수확을 하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확을 안 하는 칸은 몇 칸인지 조사를 하고, 또 이미 수확한 칸이 있다면 이미 수확한 칸은 몇 칸인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면적을 조사하게 되는 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확한 그 전체 무게를 실수확량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단위 면적당 이제 수확량을 조사 수확량을 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표본 조사는 표본 칸이 있습니다. 그 피해 칸수에 따라서 3칸부터 10칸까지 표본 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상 칸수가 몇 칸인지, 그 다음에 피해 칸수는 몇 칸인지를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칸의 인삼을 수확을 해서 전체 무게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사 시에는 이제 미보상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보험금하고 피해율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되겠죠. 보험금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가입 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율은 1-수확량 나누기 연금별 기준 수확량 곱하기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에다 미보상 감수량을 합한 겁니다. 즉, 요거 산식을 다시 쓰면 1-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 요거를 나누기 기준 수확량이니까 요걸 다시 쓰면 기준 수확량분의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이게 이제 전형적인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평년 수확 피해율 구하는 그런 산식이 되지요. 다만 이제 기준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대신 아까 본 표와 같이 미리 정해진 그런 그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되겠고요. 여기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은 전부 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인지 산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수확량은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합한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에서 조사 수확량을 빼고 여기에 미보상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서 여기에 미보상 비율 곱한 거하고 똑같죠. 미보상 감수량, 수확량 이렇게 구해가지고 피해율 구하고 여기 이제 대입을 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전수조사의 경우에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이것은 총 조사 수확량 이 전체 전수조사 수확한 무게를 금차 수확 면적으로 나누면 이게 제곱미터당 수확량이 나오겠죠. 이때 이제 금차 수확 면적은 금차 수확 한 수의 지주목 간격의 두둑폭과 고랑폭을 합한 것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한 칸이 있으면 여기 이제 지주목 간격이라고 그랬죠. 이 지주목 간격에다가 여기 고랑과 두둑을 합한 값입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이 이제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몇 칸을 이런 걸 몇 칸을 수확했느냐를 곱하면 금차 수확 칸수를 곱하면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그 면적으로 나누면 결국은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이거 이제 피해 면적 비율인데요. 이것은 금차 수확 칸수를 실제 경작 칸수로 나누면 피해 면적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표본 조사의 경우에는 표본 칸에서 전부 수확한 수확량 합계를 표본 칸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표본 칸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본 칸 수에다가 이 지주목 간격에 두둑폭 고랑폭을 합한 걸 곱해서 가로 세로 곱해서 표본 칸 면적을 구하고요. 이걸 이제 표본 칸 수확량 합계를 이 표본 칸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나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 면적은 피해 칸수를 실제 경작 칸수로 나누는 것이 피해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험금 산정 방법이 되겠고요. 이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회 이상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보험금은 기발생 지급보험금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문장만 가지고서 계산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를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엄청 헷갈리니까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크게 없습니다. 이거 나오면 괜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크게 없기 때문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익히시고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 논점들 논쟁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카페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별 기준 수확량 가입 당시 연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연근별 기준 수확량 가입 당시 연근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5년근 11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보통 다음 해에 피해가 날 수 있겠죠. 그럼 6년근인데 5년근을 가지고 산정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나 하여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가입 당시 연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자,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로넣기 보상하는 재해 가로넣기 이런 문제 출제가 굉장히 좋겠죠. 자, 사회 기출 문제입니다. 빈 칸에 담보 가능은 5로 표시하는 건데 인사하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하고 해가림 시설 보장을 하죠. 자, 9회 기출입니다. 작물 특정 시설 종합 위험 인삼 손해 보장 방식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괄호 넣기에 딱 좋은 문제를 바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폭설은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상태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냉해는 최저 기온이 0.5도씨 이하로서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은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에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회 기출로 인삼 품목의 수확량을 산출할 경우 기초 자료인 칸넓이 산정은 두둑폭과 고랑폭을 더한 값 합계의 지주목 간격이었죠. 지주목 간격을 곱해서 산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7회 기출문제인데요.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조해서 인사 및 피해율과 계산 과정, 그 다음에 보험금 계산 과정, 해가림 시설까지 나왔었는데요. 해가림 시설은 시설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1번, 2번을 보도록 하지요. 일단 인상 가입 금액, 경작 칸수 5년근이 지금 가입이 돼 있고요. 기준 수확량이 5년근 표준이 0.73kg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돼 있고요. 조사를 했더니 화재로 350칸이 피해를 받고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칸의 표본 조사를 했고 표본 칸의 표본 수확량이 9.636kg, 지주목 간격이 3m, 두둑폭 고랑폭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 칸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면적을 구해서 이걸 표본 수확량을 이것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피해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표본 칸 면적은 표본 칸수가 지금 10칸입니다. 10칸에 지주목 간격이 3m고 그 다음에 두둑폭이 1.5고 고랑폭이 0.7이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6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표본 수확량 합계도 지금 여기 제시가 돼 있으니까 9.636이라고 돼 있죠. 이것을 66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0.146kg per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확량이 나왔으니까 지금 미부담 비율 이건 없죠. 지금 없으니까 적용할 거 없고요. 피해율 그대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1 수확량 0.146 나누기 기준 수확량 0.73kg. 여기에다가 피해 면적 비율,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니까요. 이것은 면적을 구해서 해도 되지만 칸으로 돼 있을 경우는 그대로 칸으로 해도 됩니다. 피해 칸이 350칸이고 전체 실제 경작 칸수가 500칸이니까요.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여기에 뭐 한 칸에 6.6제곱미터니까 6.6을 곱해도 되는데 곱하나 마나 약분돼서 똑같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구해보면 0.56, 즉 5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금도 그대로 구할 수 있겠죠. 보험 가입 금액이 지금 1억 2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억 2천 곱하기 피해율 56%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20%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4,320만 원이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개념의 문제가 나왔죠. 인삼에서는 주의할 것이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준 수확량도 제곱미터당으로 돼 있으니까 단위 면적당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면 피해율 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정오염 보장 인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